우리의 저성장은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화된 일이거든요. 올해 본질적으로 시장이 이런 박스피를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는데요.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나쁠 때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도 한국 주식은 펀더멘탈은 나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시청자 여러분, 증권부 권호균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증시가 아주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올해 증시 전망이랑 국장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집권 이후에 관세 폭격을 예고하는 등 지금 뭐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 멕시코에 전초기지를 세우는 등 뭐 국내 대기업 피해도 예상되는데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장기적으로 주가는 자본 효율성의 함수거든요. 근데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30일 유예되긴 했습니다만은 기존의 밸류체인 하에서 기업들은 좀 그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공장을 많이 지었죠.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기본적으로 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그 교역은 무관세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자본의 국적을 그 말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의 악재고, 특히 그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자동차 업종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국적을 막론하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코스트를 높이기 때문에 이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악재입니다. 뭐 한국의 내수가 구조적으로 안 좋은 거는 뭐 지속되는 현상이고요. 그래도 작년에 경기가 순환적으로 반등했던 거는 수출 때문에 반등을 했던 건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한 25%는 중국으로 나가고 10% 내외가 대미 수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안 좋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대중 수출은 위축이 되고 있고요. 대미 수출은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사상 최대치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충분히 유의미하게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이 올 것 같고, 다만 주가란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한국 기업의 주식들이 뭐 최근 수년 동안 별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지금 저평가돼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받는 충격은 크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주식도 악재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뭐 나름의 이제 주식은 악재들을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가장 취약해 보이는 게 미국의 기술주들입니다. 보호무역이 진행이 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미국의 장기 금리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고 조정없이 올랐던 미국의 기술주들이 보호무역이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영역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기술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장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중국산 딥시크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꼭지에 올라온 건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투자 시계를 넓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큰 경제지만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밖에 안 되고요. 뭐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 나라 밖에서 대안을 찾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한국 가계의 자산 다변화, 그러니까 한국 자산 외에 다른 자산으로의 다변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 데이터는 안 나왔고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의 전체 가계금융 자산에서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1.9%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미국 주식 꽤 샀다 그래도 뭐 한 3% 남짓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자산을 다변화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특히나 재산권 보호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혁신이 있는 미국 주식을 사는 일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불패 자산이란 건 없어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강세장과 약세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게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지 어떤 자산을 사서 그게 조정 없이 올라간다 이런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 한국 가계 투자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집중돼 있고 우리가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잘 나가는 미국의 기술주 7개 중에서 한국 가계가 해외에 가장 많이 투자한 투자 자산 빅10을 보면 메타를 제외한 매그니피선트 세븐 중에 6개에 집중돼 있고요. 특히 뭐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압도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스닥 3배짜리 ETF고요. 아주 극단적인 레버리지 ETF고 미국 금리 떨어질 때 돈 버는 ETF도 레버리지 3배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미국 주식이 나쁘다가 아니고 조정이나 이런 건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 수 없어요. 지금 딥시크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중국 AI의 성과가 과장돼 있다는 평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진위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술주들은 미래에 대한 좋은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기대치가 클 때는 기업이 잠깐 삐끗하게 되면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국 가계의 해외 투자가 굉장히 비싼 미국 주식에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저는 올해는 경계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자산에 편승해서 잘 팔고 나오고 꼭 이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간 보유하고 갈 자산이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미래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당겨와서 투영하고 있는 쪽에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우리 가계에 내재된 리스크라고 봅니다. 예. 그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환율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뭐 환율에 민감히 반응하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니터링을 해보면 환율을 보고 한국 주식을 산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환율의 변동성보다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의사결정이 먼저인데요. 근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뭐 1470원대까지 가면서 이게 그 달러 대비해서 보면 역대 3번째로 원화 가치가 낮은 국면입니다. 뭐 이렇게 그 원화가 한쪽으로 쏠림이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이 국면에선 사실 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올해는 원화가 강세라는 의미보다 달러가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원화 강세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원화가 강해진다라는 점에서 보면 올해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글로벌하게 진행이 됐던 강달러가 약화가 될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가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의 반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하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작년 12월에 계엄령 선포 이후에 달러와 대비 통화 가치의 변동을 보면 엔화가 원화보다 더 약했고요. 호주 달러가 원화보다 더 약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 나라는 정치적 불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보다 정확히는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저는 달러가 올해 계속 강할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일단 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크고 또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올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무역 역조를 어느 정도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향의 달러 강세는 미국에도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올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2022년 가을철에
레고랜드 사태 때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2023년 2월에는 1,220원까지 단기간에 200원 떨어졌습니다. 예. 이때도 본질은 원화 강세가 아니고 달러 약세였어요. 우리가 한국의 국한된 프레임으로 보면 그때도 레고랜드라고 하는 사태라고 하는 한국 채권 시장에 고유의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완화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국면에서 원화만 달러 대비 강했던 게 아니고요. 엔, 유로, 영국 파운드 전부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어요. 그때 달러 약세의 원인은 그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연준의 긴축이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하에서 결국 달러가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본질은 원화 강세라기보다는 달러의 약세라고 보고요. 그럼 레고랜드 사태 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16조 원 샀고요. 코스피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펀더멘탈이 되게 안 좋지만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어닝 사이클도 안 좋습니다만은 올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올해 어떤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제가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과 그 과정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올해 비달러 자산으로서 한국 증시가 기대할 만한 저는 중요한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최근 기고하신 글에서 2년 연속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분석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국장이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뭐 꼭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펀드멘탈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봐요. 네. 올해 뭐 성장률, 한국의 GDP 성장률은 한 1.5% 남짓까지 더 하향 조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이익도 작년보다 저는 감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작년에 코스피가 9.6% 밀렸거든요. 네. 실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은 올해 나쁠 것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한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경기가 또 나빴던 게 2023년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1.4%, 기업이익은 감익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60년대 경제개발한 이후에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 코스피는 20%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 직전 해에 코스피가 또 20% 가까이 밀렸죠. 결국은 올해는 나쁘지만 주가는 이걸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어지간히 나쁠 거다라는 기대보다 기업이익이 더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더 둔화가 되면 뭐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어느 정도는 작년에 주가 하락을 통해서 안전판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저는 작년보다는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펀더멘탈이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저성장은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구조화된 일이거든요. 네. 장기 박스권에 벌써 10년 넘게 코스피가 머물러 있어요. 저는 올해 본질적으로 시장이 이런 박스피를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나쁠 때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주식 살 때 조금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사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올해 주식은 저는 그래도 한국 주식은 펀더멘탈은 나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저점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럼요. 바닥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뭘로 보더라도 이제 우리 주가 지수 수준이 지금 이 녹화하는데 한 2,400포인트대거든요. 네. 이게 조금 짧게 보면은 8년 전 수준입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은 1,000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우리가 2,000포인트 처음 간 게 2007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15년 지나고서 한 20% 올랐다 그러면 실은 한국은 우리가 바닥은 알 수 없지만은 상당히 저평가된 권역에 속해 있다고 봐도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